D-18일 행정 절차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론 이번에는 기출이랑 예상 문제 섞었습니다. 1세트고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 절차죠. 기출 됐고요.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정보 공개 청구서 제출하거나 정보 공개에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그리고 결정을 하면은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을 어떻게 되죠? 통지해야 되죠. 통지.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잡고요.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공공기관은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하죠.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할 수 없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요, 다시 10일, 그러니까 10일 플러스 다시 10일이죠.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공공기관은요,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 관련 정보의 통지. 공개 청구된 공공기관은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나 또 일부에 그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요, 그 사실을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죠. 필요한 경우 의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통지와 의견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심의. 정보공개 심의를 설치 운영하죠. 국가기관 지방자치 등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면요,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공공기관은 그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이후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하게 밝혀서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비공개 결정, 이때는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절차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죠. 비공개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죠. 다 공개 청구가 있다고 공개 청구가 있다고 해서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때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를 하고요. 비공개 이유가 이거고 불복의 방법과 절차 이거다 라고 밝히면 됩니다. 2번 A시의 각 구청장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어서 식품법 제75조 3항 영업허가 취소 처분하였는데, 청문 통지서 2차례 걸쳐 발송했다. 근데 청문 통지서가 주소 불명 반송되었다. 이에 각 구청장은요, 을 청문기일에 불출석하였던 이유로 청문 생략,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했어요. 많이 봤죠. 네. 문제의 쟁점은요, 영업허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려 했는데 뭐가 됐죠? 청문서가 반송되고 청문일에, 그죠?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러죠? 예. 청문을 하려 했는데 청문서가 반송되고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청문을 생략한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요,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일단 검토를 하고요.
청문 절차 생략 사유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검토하고 그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엔요,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규정을 하고 있죠. 첫째, 뭐죠? 행정절차법 22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야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해야죠. 근데 어떤 특정한 처분이 있다. 그거는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설립 허가의 취소, 이러한 처분 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요, 청문 절차는요, 생략할 수 있는데요. 첫째 뭐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렇죠? 청문 절차 생략해야죠. 그 다음에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청문 절차, 이건 사전 통지 예외 사항이기도 하죠. 근데 청문 절차 생략 사유에는 하나 더 있죠.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하게 표시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사안의 경우 행정절차규제법상 그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여야 하죠. 자, 사안에서 그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그죠?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취소 사유가 되겠죠. 다만 청문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청문 통지서가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불출석한 사안이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인가? 이때 대법원 판결 냈잖아요. 그죠?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안, 네. 이때 그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요, 당의 당의 행정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청문 통지서의 그 반송 여부, 그리고 청문 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또한 행정 처분이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한 그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따랐을 때 위 사안에서 청문서가 반송되고 그래서 청문일에 불출석하였다. 그 사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인 처분의 성질상 그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사안엔 위법하고 취소 사유가 된다고 결론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문일에 단순히 불출석했거나 근데 이제 청문서가 반송돼서 청문일에 불출석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 사유다. 이렇게 됩니다. 네. 됐죠? 자, 갑은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를 때
다음 가까이의 경우 부가처분 적법한지. 문제 1번입니다. 갑이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었다. 설령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한 줄 몰랐다. 네, 고의 과실이 없었다. 그리고요. 이때 그럼 질서 위반 성립의 문제겠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의 과실이 없었다? 그럼 과태료 부과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갑이 18세지만 심신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 판단 못해. 18세. 일단 책임 연령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행위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죠. 그 다음에 심신장애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 판단 못해. 그러면은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죠. 물론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 그렇지 않죠. 이럴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목차부터 잡아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일단 적어야겠죠. 질서 위반 행위. 난 뭐죠?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 위반 행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 문제, 이게 문제 1번에 관련되죠. 그래서 법정주의,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뭐다? 위법성의 착오 문제. 이는 뭐예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있는 자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서 문제 2번이죠. 문제 2번에 대한 질서 위반 행위 성립 여부죠. 자, 일단 책임 연령의 문제죠. 책임 연령 14세 미만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를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심신장애 심신장애로 인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안 되죠. 그리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감경 대상이죠. 물론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적용하지 않죠.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좋습니다. 그렇죠? 다음 개인정보 주체 열람 처리죠. 개인정보 열람 처리 정지. 개인정보 열람. 그래서 정보 주체라는 거는 일단 개인 정보의 열람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는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보호위원회 통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법률에 따라서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등가. 셋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때는 열람 제한 사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사유는요, 첫째, 법률에 따라 금지, 제한되는 경우. 둘째,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부당한 침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셋째,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 초래. 그죠? 그때는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열람이고요. 개인정보 처리 정지죠. 개인정보 처리 정지. 그래서 우선 정보 주체 처리 정지 요구가 있어요. 요구 및 거절.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 거절 사유입니다. 일단 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할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요 개인 정보 주체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는 정보 주체에게 그렇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다시 이거는 외워야 되니까 그대로 외워야 되죠. 법률의 특별한 규정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 둘째,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그때 처리 정지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넷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그때는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정보 주체에게 당연히 지체 없이 그 처리 정지 요구 거절 사유를 밝혀야 됩니다. 통지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는요 열람 등 요구를 대리인에게 할 수 있고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의 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정보 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해야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정보 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면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정보 주체가 열람 등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요 말이 되게 중요하죠. 물론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정보 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그때 이의제기 절차 마련하고 안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정보 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에 대하여 불복. 이 거절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거절이겠죠. 예에서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이 있는 경우는요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요 안내하면 됩니다. 네. 일단 1세트 여기까지 보고요 나머지 세트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